오케이? 단원 제목이 경우의 수 이렇게 되고, 이게 딱딱한 얘기만 하면 너네가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 나오는 거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행동을 할 거야.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결과는 1, 2, 3, 4, 5, 6, 6가지지. 그래서 전체 결과의 수는 6가지의 상황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에 관심이 있대. 그러면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짝수의 눈은 2, 4, 6이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결과가 펼쳐질 수 있죠. 뭐가? 짝수의 눈. 그러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지? 그러면 이제 이 간단한 얘기를 왜 했냐? 이걸 통해서 용어를 설명하려고. 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의 이름을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어떤 학생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대. 그럼 요 녀석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건은 뭐냐면 내가 뭐에 관심 있냐에 따라서 사건은 계속 바뀌겠죠. 그럼 어떤 학생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오는 두 글자, 이거를 사건이라고 한다 했지. 어떤 학생은 이거에 관심이 있대. 6의 약수 나오는 사건. 그럼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6의 약수 1, 2, 3, 6이니까 요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건이라는 용어가 뭔지 아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할게.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에서 전체 결과는요 6가지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건은 이 6개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사건이야. 그래서 짝수의 눈일 때는 2, 4, 6 6의 약수일 때는 써보면은 1, 2, 3, 6인 거죠. 했니?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사건이고요. 그에 따라서 경우의 수도 이렇게 3가지, 4가지 달라진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사건이라는 건 뭐냐? 전체 결과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1부터 6까지인데 사건은 항상 일부분이죠. 4가지거나 3가지.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라는 말하고 경우의 수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밑에 보면은 조금 어지러운 소리가 있을 거야. 갑자기 뭐라고 써있냐? 합의 법칙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2가지가 나온다. 너네가 자 유의어항 카드 발동! 그래서 1부터 일단 숫자를 좀 적게 해보자. 10가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10장 있다고 해볼게. 지금 이 상황 이해 안 된 사람 없지? 웃어? 카드가 1부터 10까지 적혔는데 10장이 있다. 시험들을 그렇게 보고. 이 10장의 상황에서 쌤하고 한번 사건을 설정해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을 너네 얘들아 사건이 여러 가지지. 그럼 당연히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사건 A라고 할게. 두 번째를 사건 B라고 이름 붙이고
각각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출제자가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사건 A는 뭐냐면은 카드를 뽑았을 때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게 사건 A야.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사건 B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까? 3 또는 이렇게 하자. 여기 낫겠다. 사건 B 7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물어본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재현아? 요거 5가지. 사건 B는 성웅아? 요게 2가지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너네 여기 경우의 수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요런 하나하나의 단어야. 또는에 명심해야 돼요. 얘 또는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 A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돼요. 사건 B는요 1 또는 7이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죠. 그럼 얘 또는 얘잖아. 따라서 여기 적힌 숫자가 나오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얘 또는 얘니까. 따라서 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바뀌냐면 A의 경우의 수 5가지 플러스 B의 경우의 수 2가지가 되겠죠. 왜? 또는이니까. 그래서 사건 A와 B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지금 곱했어, 합했어? 합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그래서 법칙이 합의 법칙이야. 아, 별게 아니었네? 그냥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기 때문에 합의 법칙인 거지. 그렇죠?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경우는 왜 합의 법칙이 적용되냐? 너네 여기 겹치는 숫자 있어, 없어? 여기를 잘 들어야 돼. 겹치는 수, 겹치는 카드가 없잖아요. 이거를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건 A와 B가 요 말을 잘 맛있게 음미해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겹치는 숫자가 없다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란 얘기야. 그치? 왜? 너네가 요 10개의 카드 중에서 우리는 단 한 장을 뽑기로 했잖아. 생각해봐. 단 한 장만 뽑는 건데 어떻게 얘 A 또는 사건 B가 동시에 나와? 2의 배수이면서 7의 약수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겹치는 게 없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합의 법칙을 언제 쓰냐? 여기 적은 상황.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합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이거 배웠다고 해서 아무 때나 더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어때? 경우의 수 해보니까 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녀석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그냥 더하는 거다. 이게 합의 법칙이고,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곱의 법칙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 요거 예로 들게요. 한보학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덕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 박달도서관이 있다고 해보자. 박달도서관. 그래서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야, 길이 개노잼이야. 길이 이렇게 세 가지 루트가 있고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부터 가은이가 한보학원에서 공원 들렸다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겠대. 여기까지 도착,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출발이고 도착이야. 도착지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요거 이제 잘 보세요. 가보자. 그럼 첫 번째, 삼덕공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길이 세 가지죠. 뭐 분신술을 쓸 수는 없잖아. 몸이 한 개니까. 루트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루트가 요게 두 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두 가지로 쌤이 구했지. 근데 그러면은 박달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아까 합의 법칙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신나게 더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 길이 5가지야? 요렇게 풀면은 틀린다는 얘기죠. 그치? 이때는 너희들이 실제로 길을 한번 같이 세보자. 요 1번 길에 대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잖아. 요 경우에 대해서도 2개. 요 경우에 대해서도 2가지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 6가지인 거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 2가 몇 개야? 2가 3개니까 2를 곱해야 되죠.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온다. 그럼 이때는 합의 법칙을 쓰면 큰일 나네요. 곱했기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왜 얘는 더했고 얘는 왜 곱해서 풀죠? 다시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죠. 쌤 저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있지! 요 1번 요 루트 갔다가 요 루트 가.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지. 얘도 갔으면서 얘도 갔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요 파란색 루트가 사건 A인 거고 요 빨간색 루트가 사건 B인 거야. 왜 이렇게 기분이 답답하지?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그쵸? 요게 사건 A, 요게 사건 B.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합의 법칙으로 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문제에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건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또는 연이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때는 곱의 법칙을 무조건 조지는 거예요. 정리할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합의 법칙.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합체. 동시에 일어나, 연달아, 연이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푼다. 왜 곱하는지 지금 내가 계산해줬어. 요거의 이름이 곱의 법칙이야. 됐니?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수를 뒤에서 계산을 할 텐데 요 두 가지 법칙을 써가지고 쌤하고 같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예시 가지고 봤고, 자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쌤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가봅니다. 개념은 요 정도로 하면 되고요. 예제 1번 봐봐. 오늘 쌤하고 요거 경우의 수 끝낼 거야. 잘 집중해서 보세요. 얘는 카드가 100장이다 있을 때 얘들아 거기 한 장 뽑는 거에 밑줄. 일단 요 행위가 무슨 행동인지는 아셔야지. 왜냐? 두 장씩 뽑는 문제도 나오니까 구별을 첫 번째 하시고 1번 12의 배수 거기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구해보래.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이런 거야. 기억나니? 사건 A랑 B 두 가지를 설정했지. 이 녀석도 쌤이 이렇게 해볼게. 얘 사건 A 얘를 뭐 사건 B라고 두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해보자. 첫 번째 뭐부터 쌤하고 확인할 거냐면 이 100가지의 카드 중에서 요거 잘 들어봐.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적힌 숫자가 얘들아 12의 배수이면서 and 동시에 13의 배수인 숫자가 저 안에 있을까? 없죠. 12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숫자가 요 100 안에는 들어있지 않죠. 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13은 소인수 분해하면 그냥 3이잖아. 얘들아 너네 초중딩 때 했던 방법을 생각해봐. 이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돼? 이거잖아. 최소 공배수는 요 안에 적힌 걸 반드시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지. 따라서 얘는 12 곱하기 13이니까 100을 넘어버리지.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요게 핵심이네. 그러면 합의 법칙이었죠? 식을 쓸 수 있게 됐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그럼 해볼게. 100까지 들어있는 12의 배수 하느라 몇 개? 100까지 들어있는 13의 배수. 지연아. 계산 장난이 아닌데? 요거까지?
이렇게 됐죠. 근데 얘들아, 이 두 가지가 합의 법칙이 됐죠. 더하면 끝이었지. 따라서 경우의 수가 15가지란 얘기죠. 됐니? 1번 문제 이렇게 해봤고, 여러분이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적으셔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다음 2번 거기 또는에다가 밑줄.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서 요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요거부터 확인하셔야죠. 내가 한 장의 카드를 딱 뽑았어. 이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지부터 해야 되겠죠. 숫자 딱 하나 뽑았는데 봤는데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유빈아, 있어 없어? 까먹었어요 지금. 수정아, 한 장 딱 뽑아서 봤거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일 수 있죠. 하나 불러봐. 그렇지! 아주 잘 불렀죠. 예를 들어 카드에 이렇게 10 적혀 있으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죠. 따라서 너네 이거 합의 법칙 쓰면은 틀려. 2번은. 그치? 지금 1, 2번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고. 따라서 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죠. 그럼 우리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쪽에다 해볼까요? 갑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1번 100가지의 카드 중에서 2의 배수 가은아 몇 장? 그래, 요거 이렇게 카드를 3장 50장 들어있고 5의 배수는 여러분이 나눠보시면 20장 들어있죠? 그치?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두 녀석 사이에 겹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녀석이 결국 뭐야? 10의 배수였던 거죠? 10의 배수가 10장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시 요 두 개를 더해서 70까지가 답입니다. 이러면 틀린다고. 왜? 너네가 예시로 얘기한 10 있지? 10을 여기서 2번 세버렸잖아. 그렇지? 얘들아 2번 셌기 때문에 겹치는 놈은 한 번 빼줘야 되죠. 그래서 더한 거에서 마지막에 10을 빼줘야 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식이 이렇게 돼. 70에서 10 빼면은 경우의 수가 결국은 60까지죠. 2 또는 5배수의 경우의 수를 세라. 어떻게 풀었어요? 사건 A 경우의 수, 사건 B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줬죠? 왜? 2번 셌잖아. 그거야. 2번 세면 빼야지. 그래서 맨 마지막 3번이 뭐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빼준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2배수죠. 나 5배수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셌는데 누굴 두 번 셌냐면 요런 애를 두 번 세버렸잖아. 그러니까 한 번 빼준 거죠. 그치? 요렇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아이고야. 그 다음 괄호 3번 보세요. 100과 서로소인 수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2번 답이 지금 60까지였죠? 얘가 60까지였고, 서로소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서 너네 서로소가 뭐야? 한번 손 들고 자신 있게 서로소 일어나가지고 친구들한테 고함 쳐볼 사람. 성훈이 왜 절레절레? 서로소 얘들아 공약수가 누구뿐인 거야? 1뿐인 거죠. 예시를 써볼게요. 8하고 다른 숫자 해볼까? 8하고 31. 얘가 공약수가 없죠. 요 두 녀석이 서로 선 거야. 없다는 게 공약수가 1뿐이죠. 예를 들어서 8하고 4는 서로소가 아니죠. 그럼 얘들아 이 둘은 왜 서로소가 아닐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거를 관찰하세요. 같은 소인수가 겹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알겠지? 여기 봐봐. 그럼 8하고 31은 왜 서로소야? 2의 세제곱이고 31은 소수니까 그냥 31이잖아. 겹치는 소인수가 없지. 그래서 서로소야? 요 두 녀석을 보세요. 겹치는 소인수가 없는 게 서로소입니다. 자 그러면 100과 서로소인 거의 개수를 구하려면 100을 소인수 분해하셔야 되죠. 맞게 했냐? 그러면 얘들아 얘랑 서로소이려면 2도 없어야 되고 5도 없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겠죠. 그치? 없어야 되잖아 소인수가. 이게 몇 개인지 찾으라는 문제거든 결국은. 이거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해? 아니 2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닌 거 카드 제일 작은 숫자 뭐 1, 3, 5 안 되고 6 안 되고 7 뭐 이렇게 일일이 이거 다 세야 돼? 100까지?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겠지. 이걸 언제 다 세고 있어? 어떻게 풀면 될까? 유빈아 전체 몇 장이야? 이렇게 세면 되겠죠. 전체 100장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어? 끄덕끄덕. 이런 애만 남으려면 전체에서
2의 배수도 빼고 5의 배수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는이죠. 또는. 그치? 따라서 요거 쌤하고 계산해 볼게요. 전체 100장이래네. 100장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요거 아까 했던 거다. 아까 요거 답이 60까지였잖아요. 그래서 괄호 2번에서 구해놓은 거 60을 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푸는 게 편하죠. 얘는 반대로 풀기야. 그래서 개수가 4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얘들아, 요런 게 경우의 수 단원이야. 몇 개인지 구하는 거. 자, 학원 폭력 내가 안 된댔지. 지연아, 쟤 몇 대 때려? 10대 때리래. 학원 폭력. 자, 자, 그래서 다음 예제 2번으로 갑니다. 넘어가서 집중해서 보세요. 저희 괄호 2번에 음. 조건이 또는 51의 배수 하나 더 써있으면 2랑 5 길이는 동시 발생되는데 새로 생긴 조건이랑은 같이 발생 안 되면 계산 어떻게 해요? 다시 얘기해봐. 여기서 또는 51의 배수 하나 껴있으면 2랑 5 길이는 동시 발생되는데 그치. 쟤랑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쩌라고. 자, 요거 어떻게 풀면 되냐. 요게 6이나 몇 가지였어? 내가 3가지라고? 경우에서 이거 60까지였잖아. 근데 너가 얘기했듯이 얘랑 앞에 거 내가 가로로 묶었지? 이 사건이랑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무슨 법칙 쓰는 거야? 합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요게 한 가지잖아. 둘이 더하면 답이야. 61가지. 자, 그래서 예제 2번. 여러분 방정식을 보시면 가은아, 미지수 몇 개 들어있어? 미지수가 3개 있죠? 그러면 못 풀 것 같은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풀 수 있냐? 거기 밑줄 자연수. 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무조건 누구부터 하는 거야?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예요? Z죠. 개수가 1, 2, 3이잖아. 따라서 요거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가장 큰 문자부터 야무지게 숫자를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Z부터 풀면 돼. 어차피 자연수죠. 그럼 1부터지. 예를 들어 해볼게. Z1 대입해보세요, 여러분. 이거지. 넘기면 요거죠? 그러면은 문자가 2개로 줄었지. 그럼 얘는 풀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문제. 얘는 x, y 중에 누구부터 풀까? 유빈아 누구? 왜? 그렇지! 두 개 남았을 땐 둘이 계속 큰 거 비교하는 거야. 그 얘는 y부터지. 여기서는? 그래. 얘는 y부터.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가 1일 때부터 쭉 풀면 되죠. 이렇게 나오죠. y 2일 때 대입하면 그러면 x가 2 나오죠. 얘들아 근데 y 4일 땐 하면 될까 안 될까? x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순서상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3개네. 이때는 이렇게죠. 자, 두 번째. z가 2일 때 안 했잖아. 2 대입해야죠. 6 넘기면 5 나오잖아. 자, 여기까지 왔나요? 바늘장 봤어? x, y 중 누구부터? x라고? 야, 소피야! 그 다음 y죠. y 1부터 넣는 거죠. 개수가 큰 항부터니까 1 넣으면 이렇게 되죠. 얘들아 y에 3 넣는 순간 어떻게 돼? 마일이니까 탈락이죠. 여기서 몇 개? 2개 이렇게 되지. 됐지? 이게 끝이야 얘들아? 누구 안 했어? 그 다음 3 대입해. 3, 3, 9니까 넘기면 2죠. y 간다? 1 넣는 순간 x가 뭐 나와? 0대죠. 탈락이네. 아, 그래서 이때는 개수가 없구나. 그래서 z3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쌤 이거 경우의 수 문제 왜 나왔어요 지금? 세 가지, 두 가지죠.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라고 써야 돼? 순서상의 개수는 5개죠.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거 합의 법칙이야. 왜? 너희들 잘 봐라. 요 경우의 수 문제에서 z가 1이면서 동시에 1이면서 2일 수 있어? 없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더하는 합의 법칙이라며.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법칙인지 아셔야 돼. 그냥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재밌죠? 와 재밌어. 아니, 예제 3번. 입니다. 방식을 전개하는 거는 우리가 수상 맨 처음에 했던 건데 이게 왜 나왔어 또? 여기 전개식에서 너네 쌤이 이 얘기부터 하자.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항의 개수가 뭔지부터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돼. 요거 한번 봐봐. 이거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몇 개라고 할 거야? 네 개야, 세 개야. 이렇게 되죠. 이거 항이 3개인 거야. 알겠죠? XY가 2번 나왔기 때문에 EXY가 된 거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다 합치고 난 다음에 덩어리가 3개잖아. 그럼 항이 3개라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요게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저거 풀면 되겠죠. 저거를 풀 건데, 이거 3개 전개식을 어떻게 푸니? 분배 법칙으로 풀죠. A 가지고 3번. 그렇지? B 가지고 3번. 마지막. C 가지고 3번이죠. 그럼 항이 몇 개 나와? 3개, 3개, 3개 나왔네? 항이 9개죠. 됐죠? 그럼 이 문제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거 왜 셈이 9개라고 하고 답을 끝냈냐? 동류항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야. 너네 생각해봐. 이거 전개했을 때 왜 얘가 EXY야? 이게 2번 있었기 때문에 합쳐진 거죠. 동류항이 문자가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문자가 같은 항이 나올 수 없죠. 동류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쌤이 그냥 9개로 푼 거야. 아홉 개로 푼 거고, 이 9개가 어떻게 나왔나요? 3 곱하기 3으로 나온 거죠. 왜? 저기 지금 색칠한 거 다 보세요. A가 3개, B도 3개, C도 3개잖아. 그래서 3 곱하기 3으로 9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곱의 법칙을 쓴 거예요. 됐죠?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돼. 물 먹어야지. 자, 일단 넘겨서 예제 4번의 별표 2개. 별표 2개. 요거 강희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만. 자, 너네 초중딩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배웠거든? 그거를 쌤이 오늘 증명을 해줄 거야. 여기 연습을 해보자. 이거 아는 사람?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12를 소인수 분해해보세요. 요거 맞니? 여러분이 어떻게 공식화해서 외웠냐면 약수의 개수 공식은요. 잘 들어? 잘 들어 성훈아? 공식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돼요. 아이고. 지수에다 1씩 더했지. 그 다음에 둘이 곱해. 그럼 3이 그래서 약수가 6개야. 알겠니? 앞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너네 거기 옆에다가 내가 방금 알려준 공식 써봐. 18의 약수 몇 개? 지연이 몇 개 나왔어? 6개? 검사해볼까? 가은아, 지연이 맞아? 맞죠? 그쵸? 요것도 지수에 1씩 더하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앞으로 쭉 쓰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이거 잠깐 얘기를 해줄게. 왜 도대체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를 해주면 12의 약수는 결국은 12 안에 얘랑 얘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를 쭉 더해. 3의 1이죠. 그 녀석의 약수는 이렇게 2개죠.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나? 쌤이 이렇게 써줄게. 2의 제곱의 약수는 이렇게 되고 1의 약수는 3의 1이랑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이 둘을 곱한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12의 약수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을 표현하면 되잖아. 그거 나열하면 12개라고. 근데 이 안에 소인수 2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3개죠. 요 안에 소인수 3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2개잖아. 그리고 얘랑 얘가 짬뽕 돼서 12의 약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짬뽕해봐. 12의 약수죠. 이렇게 짬뽕해봐. 12의 약수죠. 요거 다 12의 약수지. 근데 내가 지금 그은 선이 몇 개야? 3 곱하기 2개죠. 그래서 약수 개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럼 괄호 1번 360의 약수 개수. 옆에다 소인수 분해해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가은이 됐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소인수가 3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씩 다 더해. 지수에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24개. 이렇게 되지? 그 다음 2번
거기 공약수의 밑줄. 공약수. 너네 이것도 중딩 때 했던 건데 공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랑 똑같은지 쌤이 써볼게. 요 녀석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중딩 때 했던 겁니다.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죠.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래서 이걸로 변형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니?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 각각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구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 360 소인수 분해하면 요거죠. 540을 한번 소인수 분해해볼게. 이게 지금 6 곱하기 90이고 그럼 여기에 3이 2개, 그러니까 3총 3개 총 3개고 얘가 지금 9 곱하기 10이니까 2가 2개고 그 다음 5가 1개죠.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너네 이거 중딩 때 했던 거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가은아 지수가 큰 놈 작은 놈 있으면 누굴 선택해야 돼? 약수기 때문에 지수가 작은 애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3도 제곱 최대 공약수니까 5는 1개죠. 이렇게 되겠네. 36에 5 곱하니까 최대 공약수 180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 180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죠. 그럼 여러분은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똑같이 풀면 돼요. 여기서 180을 분해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3, 2, 9, 2, 18개 이렇게 되겠죠? 됐죠? 괄호 3번은 지금 안 할 거고 넘겨서 예제 5번 볼게요. 예제 5번 왜 요거 그림이 징그러워? 아까 쌤하고 같이 길을 그려봤잖아. 그 문제야 결국. 그래서 길도 많다. 이렇게 있거든요. 문제 가봅시다. 1번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절대 다시 지나면 안 돼. 출발 도착한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경로를 한번 같이 짜볼게요. 도착 A에서 B에 도착하는 경로는
첫 번째 경우 A에서 C를 들렸다가 갈 수도 있죠. 두 번째 A에서 지연아 누구? D를 들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죠. 빠짐없이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죠. 도시를 두 번 가면 안 되잖아. 얘부터 계산할 거거든요. 이걸 잘 봐봐. A에서 C 가는 거 재은아 몇 가지? 세 가지죠.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다 계산했구만. C에서 B까지 가는 게 세 가지죠? 그래서 재은이는 이거를 지금 곱했다는 걸 거야. 그쵸. 다 계산했구만. 그래서 이게 9가지죠. 여기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 가은아 무슨 법칙이야? 이게 곱의 법칙이죠. 근데 왜 곱했을까? 동시에 일어나잖아. 곱의 법칙이 뭐였어? 동시에 또는 연달아. 연달아 가는 거잖아. 뚜벅뚜벅 걸어갔다 연달아 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볼게요. A에서 D까지 하느라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이거 무슨 법칙? 연이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거 6가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 이 둘도 곱의 법칙일까? 이 둘은 합의 법칙이죠. 왜냐면 A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람이 B까지 가는데 몸이 쪼개지지 않는 이상 C와 이 경로와 이 경로를 동시에 갈 수 없잖아. 그건 몸이 쪼개져야 되잖아.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다. 따라서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오늘은 쌤이 중간 휴식이 없고 한 번에 쭉 하고 그 다음에 좀 줄게. 시간을. 알겠지? 그래서 6번까지만 하면 끝이야. 뒤에 발전 예제는 안 할 거라서. 이게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공주님 색칠 공부하던 거 그거 좀 잠깐 떠올리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다 했던 거 이거 한번 5가지 마법의 빛깔로 뭐 칠해보자. 재밌으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 괜히 문제에서 막 기울여 놓은 거지.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줄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된다. 여러분 같은 색을 2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야? 인접이 뭐야? 붙어있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너네 생각해봐. 세계지도 본 적 있어? 세계지도에서 붙어있는 나라가 같은 색이면 어떡해? 구별이 안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한국이랑 떨어져 있는 아르헨티나는 같은 색으로 색칠해도 되죠.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세계지도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부터 칠하냐? 가장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하기로 약속하는 거다. 그게 어디야? A는 네 군데랑 인접해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야. 오케이. 부터 색칠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쌤이 색깔을 5가지라며. 그럼 뭐라고? 색깔에다가 번호를 붙일 거야. 1번 색깔부터 5번 색깔까지 있어요. 여기다 지금부터 칠해봅니다. 자, 잘 봐. A의 색깔 5개랬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수정아, 5가지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가 경우의 수를 쓸게. 5가지. 그 다음 얘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에 빨간색으로 A에다가 3번 색깔을 칠했어. 3번 색깔 칠했어. 그 다음 어떤 순서로 가는 거냐? 이렇게 붙어있는 순서로 쭉 돌리면 돼요. 그럼 B 지도로 갈게. 그럼 B에는 몇 번 색깔은 피하고 해야 돼, 재현아? 3번 색깔은 피해야 되지. 그럼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그렇지. 여기는 4가지야.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색깔을 피해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번 색깔을 칠했다고 쳐. 너네 이렇게 푸는 게 편해. 5번 색깔 칠했으면 C에는 가은아 이제 몇 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 왜? 3, 5 피해야 되니까 3가지 남았지. C에는 3가지. 그럼 여기 쌤이 1번 색 칠했다고 할게. 그 다음 잘 봐라. 요거 어렵다. 그럼 뒤에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 뒤에 지연아. 왜 3가지야? 1번, 3번 피해야 되니까 5번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강단 있어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했어요. 자, 그렇죠. 1번, 3 얘만 피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3가지야. 그럼 얘가 포인트겠죠. 이렇게 여기도 3가지.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에 뭐 4번 칠했다고 해볼게.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 4 빼니까 여기도 3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3가지다. 얘들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 요거 다 곱한 게 답이. 됐니? 칠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세개 지도가 540가지 지도나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죠? 너네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끝이야 답이? 왜? 이제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 이런 거 물어보죠. 선생님 여기 4번이 아니라 5번 칠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중복해도 되니까. 근데 이때도 생각해봐. 그럼 여기 몇 가지야? 3번, 5번만 피하면 3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4번을 칠하든 4번 칠해도 3가지, 5번 칠해도 3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똑같이 풀면 되지. 어쨌든 3가지잖아요. 그래서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6번까지 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했지 자동 숙제라고. 그래서 그럼 체크 255번까지 자동 숙제고 어디를 빼야 되냐? 체크 250번 빼고
요렇게 풀어오면 되겠죠. 다음 시간까지. 너네 책 무겁잖아. 요거 프린트로 들고 와. 오케이? 그래서